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이지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2회차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의 필기시험, CBT 시험 관련해서 이번에 신유형의 문제들 어떤 것들이 나왔나, 그리고 기출 변형 문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과목 소방 원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유형의 문제 먼저 가지고 왔는데요.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지붕의 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지붕 틀이 아니라 지붕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상해요.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주요 구조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로서 바보진의 주기, 바닥, 고, 지붕, 틀, 내력, 벽, 주계단, 기둥, 이 6가지는 반드시 건축물의 주요 구조로서 내화 구조로 해야 됩니다 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나요? 지붕이 나왔죠? 자,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플러스 지붕까지 모두 내화 구조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기준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건축법 개정으로요,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8월 달부터요, 이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되는 건축물의 경우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해야 합니다. 이때 이 선지 중에 있었던 샌드위치 패널이 보이는데요. 이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반드시 내화 구조 인정을 받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답을요, 쉽게 2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나머지 선지들 볼게요. 철근 콘크리트조, 철제로 보강된 벽돌조, 철제로 보강된 유리블록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지붕의 구조로 적합한 게 어디 나와 있나요?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은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가서 보시면 이 주요 구조부에 대한 어떤 요 구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 지붕에 대한 내용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가나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철제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가 되겠습니다. 또 철제로 보강된 나와 있죠. 철제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임유리로 된 것. 이것으로 하게 되면 모두 지붕, 내화 구조인 지붕에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요 건축법 제50조에 따라서 주요 구조부와 지붕 둘 다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앞으로 가서요, 우리 샌드위치 패널이 도대체 뭘까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하죠. 양쪽이 강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부에 이렇게 단열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단열재, 양쪽이 강판으로 이루어진 복합 패널을 우리가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기출 변형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출 변형 문제 2번은요, 혼합가스에 있어서 요 하한계, 폭발 하한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 요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죠. 프로판 가스, 또 무슨 가스에서 총 3가지 종류의 가스가 나왔었고요. 그때에 대한 요 볼륨 퍼센테이지라든지 그때의 폭발 하한계가 항상 똑같은 값으로 나왔습니다.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다가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수치가. A가스, B가스. 요 가스가 2개의 종류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60%, 40%. 이렇게 60 볼륨 퍼센테이지, 40 볼륨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때 폭발 하한계를 물어보면서 단 A가스의 폭발 하한계는 4.5 볼륨 퍼센테이지, B가스에 대한 요 폭발 하한계는 4.12 볼륨 퍼센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르 샤틀리의 법칙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폭발 하한계, 즉 혼합가스에 대한 폭발 하한계 분의
요 가연성 가스에 대한 퍼센테이지, 볼륨 퍼센테이지를 합친 거, 그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60%, 40% 합치니까 100%죠? 전체 100이니까 여기다 100 써주시고, 이것은 자, 총 2개의 가스니까 분수를 2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위에는요, 최적 퍼센테이지가 올 거예요. A 가스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60이 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하한계가 올 겁니다. A 가스에 대한 하한계 4.5가 되겠고요. 자, B 가스 보도록 할게요. 이때 최적 비율이 지금 40%. 자, 그리고 분모에는 역시나 폭발 하한계가 오겠습니다. 4.12가 오면 되겠네요.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미지수 L 하나에 식 하나니까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L 값을 구하게 되면 4.34. 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기출변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방화벽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언뜻 봤을 때는 이것은 예전에 많이 봤던 문제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선지 중에서 조금 낯설게 고친 선지가 있어서 그래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이 부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자, 방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디가 틀렸죠? 방화구조가 아니라 내화구조입니다. 내화구조. 그래서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그래서 1번은 땡 틀렸고요. 2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몇 cm? 0.5m, 즉 50cm 이상 튀어나오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 보고 오도록 할게요. 요게 원래 요 건축물이고요. 여기에 요 외벽으로부터 얼만큼 튀어나오게 했어요? 그쵸, 0.5m 더 튀어나오도록 해서 요렇게 방화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앞에서 봤는데요. 얘를 단면을 탁 잘라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들이 다 벽이죠. 그러면 자, 요렇게 건물이 있었다라고 하면 중간에 턱 하고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놨으니까 왔다 갔다를 못 하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뭘 만들어 놓을까요? 당연히 문을 만들어 놓겠죠. 이때 문은 무슨 문일까요? 바로 방화문이 되겠습니다. 그때 무슨 방화문이요?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자, 4번 선지 먼저 한번 볼게요.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에는 60분 방화문 오케이 또는 30분 방화문 얘는 안 되죠. 60분 플러스 방화문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3번 보겠습니다.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3m 이하로 할 것 땡 틀렸죠. 몇 메타? 2.5m 이하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출입문을. 너비나 높이나 둘 다 2.5m 이하라고 해서 이 부분도 수치값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딱 2번밖에 없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액화 석유가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LPG 가스인데요. 자, 이것도 기출 변형입니다. 과거에 출제된 바가 있는데 그런데 이 선지가 역시나 조금 이전과 출제된 것과는 조금 다르게 바뀌어져서 나와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먼저 액화 석유가스 LPG가 뭔가요? 뭐에 대한 약호죠? 그쵸, 리퀴파이드 페트롤리움 가스가 되는 거죠. 리퀴파이드 뭔가 액화시켰다라는 겁니다. 페트롤리움 바로 석유라는 것인데요. 석유 가스. 아, 그래서 결국 뭔가 느낌이 뭔가 석유란 얘기를 하니까 무거울 것 같죠? 맞아요. 그래서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가 되겠습니다.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그런데 이 LPG를요, 액화시켰을 때에는 물보다는 또 가벼워요. 물보다는 가볍습니다. 자, 이때 이 LPG 가스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틀린 거. 자, 1번부터 가볼게요. LPG를 액화하면 물보다 가볍다. 맞습니다. 맨 아래 것도 한번 볼게요. LPG가 기화되면 공기보다
무겁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두 번째, LPG는 프로판이 주성분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LPG는 프로판 또는 부탄이 주성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프로판이 주성분인 것은 보통 가정용으로 많이 쓰였고, 그리고 요 부탄이 주성분인 것은 요 자동차용으로 많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요 프로판이라고 하는 것과 부탄, 이게 정식 명칭은 프로페인, 부테인으로 바뀐 지가 꽤 됐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소방설비기사 필기에서 나오는 요 문제는요. 프로판, 부탄, 메탄, 에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불렀던 그 이름 명칭 그대로 나오고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명칭은요. 정식 명칭은 바뀌었지만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그 명칭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LPG는 특이취가 없어서,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납니다. 무색무취거든요. 그런데 부치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땡! 틀렸습니다. 부치제를 사용하죠. 그래서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누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치제를 사용을 해서 가스가 누출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요 선지들 나왔던 것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또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 봤고요. 두 번째 거, 상온에서는 기체로 존재하고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따라서 LPG가 노출되었을 때 창문을 열어서 환기로 빼내는 건 불가능하고요. 자, 세 번째 내용 봤고 네 번째 내용도 다 봤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LPG는 독성은 없으나 마취성이 있고요. 또 여섯 번째, LPG는 물에 녹지 않으나 휘발유 등의 유기용매에 용해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선지에 나왔던 천연 곡물을 잘 녹인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제2과목 소방유체역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기출 변형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쭉 한번 보니까요. 가역 단열 압축을 하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뭔가 압력 조건이 있고요. 부피 조건 나와 있고 비열비와 그리고 기체 상수도 주어져 있습니다. 딱 보니까 단열 지수 관계로 뭔가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 출제되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자, 똑같이 단열 지수 관계로 풀긴 하는데 이전에는 항상 나중 온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나중 압력을 묻고 있죠.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초기 상태에서 압력이 100kPa이다 라고 해요. 그럼 P1이 100kPa입니다. 라고 써놓고요. 자, 그리고 공기의 부피가 초기 부피의 절반이 될 때까지 가역, 단열, 압축을 하겠다라고 하네요. 처음 부피가 V1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요. 나중 부피 V2는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딱 절반. 뭐의 절반이요? 처음 초기 부피의 절반이다라고 하니 저는 0.5를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딱 절반이 되었대요. 자, 그때 이렇게 가역, 단열, 압축을 할 때 있어서 나중 압력. 그러면 P2는 얼마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단위는요, 킬로파스칼입니다. 초기 요 압력에 대한 단위 킬로파스칼과 똑같죠? 자, 그때 단서 조항을 보면 공기에 대한 비열비 카파는 1.4입니다. 라고 하고요. 공기의 기체 상수가 나와 있는데 단위 조심하셔야 되겠죠? 287 줄 퍼 킬로그램 도시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 그냥 줄이에요, 줄. 킬로줄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뒤에 퍼 킬로그램 도시라고 하는 것도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단열 지수 관계, 가역 단열 변화니까 이 단열 지수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 지수 관계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총 3개였습니다. T, V, P였는데요. 위에 T, 아래 T, V, V, P, P 써주고 여기서 중요한 게 아래 첨자입니다. 우리는 리을자를 그려서요. 1, 2, 1, 2, 1, 2 써줄 건데요. 요 아래부터 시작합니다. 1, 2 그대로 따라와서 1, 2 그대로 따라와서 1, 2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써주시고 자, 그 다음 우리는 비열비 관련해서 요 지수승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V2분의 V1 요 부분에 카파 마이너스 1승. 자, 그 다음 P1분의 P2는요.
가파분의 가파 마이너스 1승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온도 조건은 따로 뭐 주어진 게 전혀 없죠. 그럼 얘는 안 써먹겠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안 써먹고요. 딱 요 두 개 가지고 끝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값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V2, V1인데 자, V1 그대로 쓰고요. V2는 0.5 곱하기 V1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0.5 곱하기 V1이라고 써줍니다. 자, 그리고 카파는 BRB 1.4였죠? 이 부분은 1.4. 이것은 P1분의 P2. 자, P1이 얼마입니까? 100kPa이죠. 이 부분은 100kPa. 자, 그리고 P2는요, 얼마입니까? 라고 해서 얘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파 BRB 1.4니까요. 1.4, 1.4 그대로 넣어볼게요. 1.4. 1.4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V1분의 V1이니까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래서 분모에 0.5만 남고요. 0.5분의 1 이렇게만 남습니다. 그거에 지수승 있고요. 100분의 P2에 1.4분의 1.4 마이너스 1승이 되겠네요. 자, 어때요? 미지수 P2 요거 하나에 식 하나니까 당연히 풀리겠죠. 그래서 계산기의 솔브 기능 이용해서 답을 풀어내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요? 263.9가 나오겠습니다. 답은 2번. 그러면 여기서는 기체상수 안 써먹나요? 안 써먹습니다. 자, 해서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2번 신유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원통 속에 물이 중심축에 대하여 요 오메가의 각속도로 강체와 같이 등속 회전하고 있을 때 가장 압력이 높은 지점을 골라라 라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요 소방설비기사 요 유체역학 파트에 있어서는 처음 나온 문제지만 이 문제는 우리 기계기사, 일반 기계기사 쪽에서 유체역학 파트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게 되면요. 가장 압력이 높은 지점이래요. P는 감마H죠. 즉 압력은요. 요 높이에 대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직 상방향으로의 높이가 가장 높은 것이 가장 압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A, B, D, C 중에 요 D랑 B는요. 요 위쪽에 차 있는 유체가 없잖아요. 얘는 땡땡 날아갑니다. 대기압 뿐이니까 날아가고요. 자, A랑 C 중에서 골라줄 겁니다. 그러면 요 높이가 계속 변하는 거 아닌가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등속 회전하고 있으니까 요 높이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가 더 요 높이가 높나요? A가 더 높나요? 그렇죠. C가 높죠. 그래서 당연히 압력이 높은 것은 누구?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에 가장자리인 C, 2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신유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로 내에 물이 30m/s로 흐르고 있다라고 해요. 그때 그 지점의 정압, 자, 정압은 교란되지 않은 압력이죠. 이것이 100kPa라고 했을 때 정체압은 몇 kPa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정체압이 뭐죠? 정체압. 피토관 얘기할 때 이 정체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정체압은 같은 말로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전압은 뭐 더하기 뭐죠? 그쵸, 바로 정압. 교란되지 않은 압력 플러스 동압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 라고 했던 이 단위는 킬로파스칼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정압과 동압 모두 다 킬로파스칼로 구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압은 이미 나와 있어요. 얼마로요? 100kPa. 아, 단위도 아주 잘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동압만 잘 구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동압. 우리 속도 수두를 우리 요 킬로파스칼 단위로 변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도 수도 어떻게 구하죠? 2G분의 V의 제곱이죠. 자, 2G분의 V의 제곱. 자, 요게 단위가 뭘로 떨어져요? 메타로 떨어져요. 그러면 킬로파스칼로 바꿔주려면요. P는 감마H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감마를 곱해줄 건데 이때 감마에 대한 단위는 뭘로 집어넣어야 킬로파스칼이 될까요? 그렇죠. 킬로 뉴턴 퍼
메타의 3승을 넣어야 킬로 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 되어서 킬로 파스칼이 되겠죠. 아, 그러면 감마 곱하기 2지분의 V의 제곱. 자, 요렇게 해서 동합을 넣어줄 겁니다. 단위가 얘가 킬로 파스칼이 되도록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합 그대로 100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 감마값 얼마 들어가면 될까요? 물이니까 9.8 킬로 뉴턴 퍼 메타의 3승 곱하기 2 곱하기 9.8 분의 V의 제곱입니다. 이때 속도는 30m/s로 흐르고 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30의 제곱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기 두들기게 되면 바로 550kPa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의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소방관계법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우리는 요 셋을 합쳐서 소방관서장이다 라고 하죠. 요 소방관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면은 화재안전조사는 언제 실시를 합니까? 일단은 화재안전조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아니면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실시를 해줍니다. 1번 보니까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해준대요. 국가적 행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각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크다라고 여겨지죠. 따라서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번 맞아요. 자, 2번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할 때 당연히 해주셔야겠죠. 자, 3번 관계인이 실시하는 자체 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화재안전 조사를 실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4번 보니까 저는 요 보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이 토의, 본인들끼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라고 그냥 결정한 경우 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여기서도 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경우로 알맞지 않은 것 자주 출제가 되긴 했지만 이러한 보기는 처음 출제가 되었다. 변형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정전기 제거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정전기다라고 한다면 전하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한 곳에 정지해 있는 것을 우리는 정전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손을 딱 갖다 대었을 때 여기에 정지해 있던 전하들이 내 손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따갑게 느껴지는 게 바로 정전기죠. 자, 이때 요 정전기 제거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접지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요 전하들이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접지에 의한 방법 맞아요. 공기를 이온화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온화시켜버리게 된다면 흘러가겠죠. 그리고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해줘도 정전기가 방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조할 때 정전기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겨울철에 생각을 해주세요. 습할 때보다 건조할 때 더 정전기 발생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은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2번. 자, 넘어가서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 기술 자격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는? 자, 1번 보니까 위험물 산업기사 아닙니다. 3번 보니까 소방설비 산업기사 아닙니다. 4번 소방설비기사 아닙니다. 우리는 상위 자격증을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소방에 있어서 상위 자격증, 소방시설 관리사와 소방기술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된 소방시설 관리사와 소방기술사.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4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신유형 문제입니다. 처음 출제된 문제예요. 자,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랍니다. 소방의 날입니다. 자, 현재까지 소방의 날이다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은 소방의 날은 언제인가요? 라고 밖에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다시 소방의 날에 관한 문제는 소방의 날은 언제인가요? 11월 9일을 구하는 그 문제밖에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처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볼게요. 자,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의 날을 왜 정했냐?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자, 그러면 그 소방의 날은 언제냐? 11월 9일입니다. 1월 19일 아니라고 했죠? 11월 9일이다. 자, 세 번째,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청장과 시도지사가 정한다. 소방의 날에 관한 그런 규정, 필요한 사항은. 자, 네 번째, 시도지사는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다. 시도지사가 이러한 권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입니다. 소방청장은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소방청장이. 시도지사 아닙니다. 소방청장입니다. 소방청장.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제7조에 나와 있어요. 소방기본법 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소방의 날 행사를 만들었고 그때 날짜는 11월 9일이다. 자,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정한다 라고 아까 봤죠? 소방청장은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소방청장이.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자, 이 문제도 처음 출제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경보 설비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입니다. 경보 설비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요. 자,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는 화재 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 설비를 설치해 줍니다. 다시, 경보 설비는 지정 수량 10배 이상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보 설비는 자탐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비상 경보 설비, 확성 장치 및 비상 방송 설비로 구분한다. 얘는 수월하게 맞구나 하고 넘길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신호 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한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자탐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요거 하나 추가적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동 신호 장치를 갖춘 것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와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중에 자동 신호 장치를 갖추었다 라고 한다면 자탐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봐준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뒤에서 볼 거예요. 자, 네 번째가 틀렸습니다.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에 있어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아니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입니다.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있어서 자탐 설비를 설치해 줍니다. 자, 이 문제도 너무 지역적인 범위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에 있어서 연면적 500입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입니다. 제42조를 보시면 자,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는 자,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은 너무 지역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틀린 분들이 정말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정 수량 10배 이상일 때 그때 화재 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 설비를 설치해 줍니다. 자, 두 번째, 경보 설비의 종류 나와 있습니다. 자탐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비상 경보 설비 또는 비상 방송 설비, 확성 장치. 얘네들이 경보 설비구나. 그리고 넘어가서 자동 신호 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묽은 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한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자탐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어떠한 장치를 갖춘? 자동 신호 장치를 갖춘.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경보 설비에 보시면 지금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제가 캡처해서 넣어왔습니다. 잘 안 보이셔도 들어만 주세요. 자,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에 있어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자탐 설비를 설치해 줍니다.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에 있어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자탐 설비를 설치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법은 마치도록 할 텐데 자, 보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는 변형 문제로서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 보기만 보셔도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이 토의로 정했다. 당연히 아니구나 라고 수월하게 고를 수가 있었던 문제였어요. 변형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정전기 제거 방법이 아닌 것은 얘는 오히려 소방전기 일반 과목에서도 출제가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틀리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 보시면은요. 기술 자격자. 행한 불량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 문제 나왔으면은 좀 상위 자격증에 있어서 소방 관련 자격증에 있어서 상위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4번 문제도 신유형 문제로서 얘도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이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방청장입니다. 소방청장이 가능하고 대신에 이때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가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는 틀리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너무 넓은 범위에서 출제가 되었을 때 위험물 안전관리 시행 규칙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정 수량 10배 이상일 때 그리고 경보 설비의 종류 한번 봐주시고 자동 신호 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 설비와 물분무 등 소화 설비에 있어서 경보 설비 중에서 자탐 설비를 설치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마지막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에 있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일단 우리 법규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신유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거 관연도만 보시고 문제를 계속 풀어보셨다면은 법규 높은 점수 맞으실 수가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관연도만 풀어보는 게 아니라 법규에 있어서는 원문까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넓은 범위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니면 변형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관연도만 풀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원문까지 여러분들이 보는 습관도 한번 들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우리 3과목 소방관계법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과목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번 기출 변형부터 가지고 왔는데요. 그냥 슬쩍 한번 훑어보니까 어디선가 많이 봤던 문제 같죠? 그런데 자, 여기에 미분모뿐만이 아니라요. 요 중압 미분모 소화 설비에 대한 정의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한 문제에서 그래서 기출 변형으로 넣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분모 소화 설비의 과지 안전 성능 기준상 용어의 정의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전에 나왔던 문제는요. 보통 미분모에 관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으로 그냥 끝났었는데요. 자, 이제는 중압 미분모 소화 설비에 대한 요 사용 압력 범위도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골라주셔야 돼요. 자, 먼저 미분모부터 가볼게요.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 설계 압력에서 헤드로 방출되는 물 입자 중 99%의 누적 최적 분포가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무되고 또 A급, B급, C급 모두 적응성이 있었죠. A급, B급, C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내려와서 중압 미분무 소화 설비가 나와 있는데 자, 중압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저압도 있겠고 고압도 있겠죠? 맞습니다. 저압 미분무 소화 설비가 있고요. 중압 미분무 소화 설비, 마지막 고압 미분무 소화 설비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압, 중압, 고압을 구분짓는 어떤 딱 기준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준점이 되는 이 숫자 2개만 잘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갈게요. 우리가 1, 2, 3, 4, 5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1, 2 적어주시고 3, 4, 5인데 자, 우리가 4지 태기령 시험이잖아요. 4는 잠깐 내려놓고 자, 그래서 1, 2, 3 4지 태기령 우리 5까지만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1.2, 3.5까지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고 1.2와 3.5가 딱 경기가 되는 수치입니다. 여기서 저압 미분모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저압 미분모는요. 자, 1.2로 끝났죠. 2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색칠해서 요 저압 미분모는 1.2 메가파스칼 이하 무엇이 최고로 사용할 수 있는 압력이 요 1.2가 되는 거죠. 최고 사용 압력 범위가요. 1.2 메가파스칼 이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압 미분모 가보도록 할게요. 중압은 제가 연두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 자, 중압은요. 여기가 색칠이 됐으니까 여기는 이제 빼줘야 돼요. 1.2 메가파스칼 초과 쭉 이어져서 자, 얘도 끝에만 색칠해줍니다. 3.5 메가파스칼 이하 기준. 무엇이요? 사용 압력 범위가. 자, 중압 미분무 소화 설비는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초과 그리고 3.5 메가파스칼 이하 기준을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고압 미분무입니다. 자, 고압 미분무는 제가 하늘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가 색칠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해주면 돼요? 텅텅 빈 상태로 쭉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압 미분무는 최저로 사용하는 압력이 어떻게 돼요? 3.5 메가파스칼 초과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포함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고압 미분무는 3.5 메가파스칼 초과입니다. 초과. 무엇이? 최저 사용 압력이. 그래서 사용 압력과 관련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중압 미분무 소화 설비란 사용 압력이 얼마를 초과하고 1.2 메가파스칼을 초과하고 여기가 1.2입니다. 자, 그리고 몇 메가파스칼 이하인? 3.5 메가파스칼 이하인. 니은이 3.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미분무 소화 설비를 얘기한다. 400 ABC 1.2, 3.5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이제 2번 기출 변형 문제 하나 더 있죠?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신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상 소화기구의 소화 약자
약제별 적응성 중 C급 화재, 즉 전기 화재가 되겠는데요. 전기 화재의 적응성이 없는 소화약제는? 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자, 이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선지로 답이 됐던 것이 뭐였어요? 맞아요. 마른 모래였습니다. 자, 마른 모래 대신에 이젠 뭐가 나왔나요? 팽창 진주암이 나왔죠. 팽창 질석이 나와도 걔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급 화재의 적응성이 없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다 적응성 없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요. 할로겐 화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둘 다 지금 가스기가 나와 있고요. 중탄산 염류 소화약제가 나와 있네요. 자, 중탄산 염류다라고 하면 염류는 칼륨과 나트륨 둘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요 1종과 2종 분말 둘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말 약제랑 요 가스계 한번 볼까요? 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인데요. 여기서 자, 전기화재, C급 화재를 기준으로 해서 쭉 보면요.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화물 및 불활성 기체 모두 다 적응성이 있고요. 분말 또한 모두 적응성이 있고요. 그 다음 액체계를 가보면 여기는 지금 별표고 자, 기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에어로졸 화합물 오케이 되고요. 그 다음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모두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신유형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 번째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충전비 관련한 문제를 처음 만났는데요. 자, 얘가 충전비를 구하여라 라는 식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고 그 충전비의 의미를 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신유형이다 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상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부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뭐와 뭐의 비입니까? 저장용기 내부 용적과 그리고 소화약제 중량과의 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충전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C, G, V. 밑에 요 소화약제의 중량, 킬로그램이 올 것이고요. 위에는요, 내부 용적, 용기에 대한 내부 용적이 올 겁니다. 이때 단위는 리터 단위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것의 비를 C, 충전비라고 할 건데요. 이때 고압식인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있어서 고압식과 저압식을 구분하는 것은 충전비가 되겠습니다. 자, 저압식은요, 충전비가 어떻게 되나요? 1114, 1.1에서부터 1.4가 되겠죠. 1.1 이상, 1.4 이하. 그 다음 고압식은요, 1.5 이상, 1.9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요. 고압식으로 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밑에 요 킬로그램이 들어가 줘야 되겠고요. 위에는요 68리터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45분의 68, 62분의 72, 50분의 68, 45분의 50 싹 4개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1.51, 그 다음 1.16, 1.36, 1.11 다 지금 저압식이 되겠고요. 딱 1번만 1.51 요 고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68리터의 45kg은 앞으로 정말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과목을 풀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일단 전공 과목만 얘기를 해보자면 소방유체역학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출제되었던 소방유체역학 기출문제 이외의 범위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지고 온 신유형의 문제는 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그러한 신유형의 문제, 그런 것들 위주로 기출 변형 문제를 좀 가지고 와봤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 관연도 문제를 풀 때에 있어서는 한 80점 이렇게 나오다가도 90점 이렇게 나오다가도 실제 CBT 시험을 보셨을 때 아마 점수가 좀 많이 떨어지셨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다른 과목으로도 메꿔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 구조 과목은 또 어떠셨나요? 수월했죠. 사실 관연도 기출에서 거의 다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신출 문제다라고 해도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짬뽕한 것들의 어떤 그런 형태가 많았고 완전한 신출 문제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계 구조 과목도 열심히만 좀 투자만 한다면, 시간적인 투자만 한다면 고득점 하기 쉬운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실기 시험까지 한 방에 합격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